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핵심 요약 강의 임대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임대차라고, 다음 영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 강의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의 처음에 이제 개념이죠. 임대차라는 계약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줄 것을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임대차인 거죠. 따라서 임대차의 객체는 첫 번째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면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니까 상가건물이란 말이 나와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임대차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심할 것은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없어서 무상이면 그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유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 약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임대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고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첫째,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단기간이죠.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임대차 하면 무조건 2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법상 임대차는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원칙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 2년 이런 보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해지 통고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나 전세권의 법정갱신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자, 요거는 임대차 종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 후죠. 임대차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민법사의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제공한 겁니다. 일단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이 못 믿어 가지고 임대인이 욕을 해서 임차인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묵시적 갱신되면 담보가 뭐가 돼버려요? 소멸되니까 그 제3자는 그 담보를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낸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경우에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내용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어떤 의무를 가느냐?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요.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선해 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방해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죠. 자, 일단 임차권은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인 거죠.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나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첫째, 임차권 등기죠. 임차인은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토지 임차이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지만 다만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그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나왔는데 좀 하나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은 수선해 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임대인이 수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잘 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단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을 뿐 이러한 보존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3분의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임차인의 비용 상한 중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리할 건데요. 이걸 보통 뭐 3대장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히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건 첫째, 언제 청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필요비 유익비를 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거든요. 이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해요. 점유자는 언제? 반환할 때.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는 제척기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임차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한 후에 유효리 경과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 등의 임차인입니다.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누구가 되냐면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됐으면 임대인 소유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속시킨 물건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됐다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았냐면 부합되지를 않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속시킬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을 시켰어요. 이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등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돼.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무단으로 부속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적인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고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가 되는데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의 임차인이죠. 토지 등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면, 근데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토지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심할 것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가 갱신 청구에서 거부당한 경우고,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은 깔끔하게 좀 정리하시고 숙지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거의 어차피 오지선다기 때문에 5개 지문 중에서 한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건 아니면 독립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원말, 연세면 연말에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제사정 등의 변동을 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차임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기요? 2기예요. 그러니까 2기라는 말은 월세라면 2달치, 연세라면 2년치, 주세라면 2주치겠죠. 따라서 뭐 2달, 2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몇 기요?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입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보죠. 중요합니다. 자, 동의를 받지 않고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을 때 효력이고요. 양도 전대를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 동의 없는 경우는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또는 병에게 전대하려고 해요.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는 유효다. 왜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을은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병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갑이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임대인은 병에게 내 땅이니까 내 건물이니까 나가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왜 문제냐면 지금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더라도 갑과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뭐한 상태죠? 유효한 상태니까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인 거죠. 또 을이 누구한테요? 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로부터 차임을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양도 전대한 것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요.
양도인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임차인의 권리보다 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요?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법정을 좀 읽어볼게요. 자, 전차인의 임차권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제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차권은 뭐하잖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해지돼서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무엇도 소멸하는 겁니까? 전차권도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로 임의적으로 임차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죠. 자,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 그러면 무엇도 소멸하죠? 전차권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청구로 종료하였음을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일단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된다. 따라서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로 6개월이 있다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해줘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차인은 요건을 갖췄다면 동의를 얻었다면 부속물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동의를 얻었다면 지상물 매수원권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에 대한 내용인데 권리금은 여기서 보지 마세요. 의미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뭐가 동시이행 관계냐면 그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행 관계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 두 가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 보증금은 어떤 보증금이냐? 그동안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모든 재물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이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